안녕하세요. 문다서 중문입니다. 천안 일본공원 허반 서밋 센트럴파크 1블럭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매회 다양한 홍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홍보 컨텐츠는 84A 타입의 현관을 3D로 모델링을 제작한 이후에 각종 중문을 실제 설치하는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중문이 장단점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바로 84A 타입에 대한 평면도입니다. 우선 좀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기존 현관 같은 경우가 중문이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삼연동 확장 중문으로 옵션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연동 중문의 옵션 형태를 입주 이후에도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영상 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4A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현관 부분,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부분, 파우더 있는 부분이죠. 이 드레스룸 부분에 미 옵션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공간을 분리하는 중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공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일단 기본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화장실 이쪽 라인으로 이쪽 부분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 이 외창이 있습니다. 이 외창이 있는 공간에서의 안방과 드레스룸 이 사이에 공간 분리를 하는 중문을 도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냉기가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안방 같은 경우는 밤 아주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누워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이 한기의 침범이 상당히 온도를 급격하게 또는 피부로 체감하는 온도가 정말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음 부분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 발생으로 숙면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현관과 드레스룸 부분에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3D로 설치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84A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지금 보여지는 공간이 바로 84A 타입의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팬트리 그리고 신발장은 흑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디딤돌이 있고 그리고 이 측면에 화장대, 화장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멀티박스, 멀티 스위치 여러 가지 뭐 전체 전원 소등, 뭐 엘리베이터 부르는 기능이 있는 멀티 컨트롤러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중문을 한번 어떻게 설치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 보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지나쳐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공간이죠. 이 공간에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방의 기능을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면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중문입니다. 나갈 때도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양방향성 중문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이 레일이 없어서 어떤 생활의 청소를 상당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편하다는 부분들을 실제 설치하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마지막에 닫힐 때
이 마지막에 속도를 저감하는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벽에 손을 짚고 있어도 아이들의 손이 다치지 않는 정도로 속도가 저감시키는 댐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틈새가 보이는데요. 이 틈새 같은 경우도 TPU 가스켓이라는 두 개의 가스켓 고무가 이렇게 닫히면서 닿아지면서 다시 밀폐를 하게 되고요. 열렸을 때는 그 공간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 틈새로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이 벌어지는 만큼의 공간은 여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이 전혀 다칠 일이 없는 안전한 도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폴드 스윙도가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져 있는 분할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게 되는 이런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도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의 설치 위치는 바로 이 끝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벽의 끝단 부위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설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면 됩니다. 거실 방향으로 손잡이가 위치해야 문을 열었을 때 이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손잡이가 이쪽에 있으면 나가실 때 여기까지 와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가 거실 방향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완전히 열어 놨을 때에 대한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거실 방향으로 손잡이가 있어서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부착해서 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 놨을 때 이 신발장 부분하고의 간섭은 없습니다. 이 목대 문에 문틀이 있기 때문에 문틀이 5cm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의 간섭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다지 같은 경우는 이 폴드 스윙도가 가장 편리한 그런 중문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변경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입주민 분들께서 대부분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문의 설치 시점을 언제 설치하는 게 가장 좋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현관 중문의 넓이가 대략적으로 한 1m 50c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사이즈가 1m 20cm 이하로 현관의 사이즈가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문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이나 이삿짐이 들어오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중문에 손상이 가는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는 실제 설치하게 되는 시점은 이사가 종료된 이후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에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원하시는 날짜에 설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현재 중문 설치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은 이사 이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바닥에 스크래치라든지 벽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 보양과 그리고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비닐막 커버링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깔끔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좀 더 이사 스케줄에 너무 많은 품목들이 집중되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는데 중문 같은 경우는 실제 설치하는 시공의 품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집중도를 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온전한 이사가 다 끝난 이후에 시공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은 보시면 이 문틀의 색상을 먼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5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는데요. 그 색상 컬러 패치에 맞춰서 변경을 가능하시고요. 그 유리 변경 가능하시고 투명이나 불투명 여러 가지 유리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유리 테두리를 블랙, 화이트, 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유리 테두리 보이시죠? 그리고 손잡이 색상 또한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유리 몰딩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불투명이고 여기는 투명이죠. 불투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에가 보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지키고자 하실 때는 불투명 유리를 많이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현관은 조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입주민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런 투명 유리를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색상은 화이트 계열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유리 몰딩도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이나 또는 골드의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흰색으로 완전히 화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중문을 선택하시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또 설치 현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현관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르게 이 하단이 막혀 있죠. 여기는 밑에가 막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단 마금이라고 하고 또는 고시라고 하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신발이 보여지는 그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맞게 되는 이런 하단 고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 화이트 그리고 유리 몰딩은 화이트 그리고 문틀은 베이지 컬러거든요.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흰색과 좀 다르게 약간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서 겨울 시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는 컬러 중 하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지게 되거든요. 약 85%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넓이가 보장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관 방화문보다 더 넓게 열리기 때문에 현관 방화문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삿짐이 들어오는 부분 또한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래 하단 마금 옵션 그리고 유리 테두리 흰색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이런 빗살무늬 형태가 상당히 좀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율동감도 있고 해서 요즘 최근 유리 선택 중에 가장 많은 트렌드 또 수요가 있는 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르쇠로 유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화이트 계열 컬러의 손잡이 골드에 포인트를 주시고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불투명 유리 모르쇠로 하단 마금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이런 목적을 갖는 선택들이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유리입니다. 모르쇠로 유리고요. 유리 테두리 몰딩 골드 손잡이 골드를 일치시키면서 몸틀에 대한 컬러는 코튼 화이트라고 해서 완전 백색 컬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보리가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의 바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때가 타지 않는 이런 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는 유리 컬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동일한 옵션이지만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린 계열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컬러풀한 색상이 정말 많이 선택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현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어떤 이런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단조로운 컬러 그리고 화이트 앤 블랙 이 컬러에 좀 채도가 단순한 채도 무채색 계열로 많이 선택을 하신다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요. 자, 우드 계열 컬러도 이렇게 뭐 걸레바지나 바닥 색깔하고 유사하게 또는 또 도어들 방의 도어들과 유사하게 컬러를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망임 유리. 사실 망임 유리가 안전한 유리이긴 하면서도 정말 튼튼하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좀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라 올드한 스타일이라 좀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유리라는 어떤 깨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망임 유리 한번 선택을 하셔도 좋을 정도로 튼튼한 유리라는 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브론즈 유리의 손잡이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샴페인 골드 컬러인데요.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르 유리의 손잡이 골드, 유리 몰딩 골드. 이렇게 색깔을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골드 계열 쪽으로 맞추기 때문에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 컬러예요. 너무 채도가 강하지 않아서 좀 상당히 은은한 매력적인 컬러여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할하는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관이 좀 작기 때문에 유리를 분할하는 순간 점점점 이렇게 멋스러운 비율, 또 아름다운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거의 안 하시는 추세라는 거를 한번 이 지금 설치된 자료만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폴드 스윙더 같은 경우는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그리고 레일이 없는 아주 편리한 중문이라는 거 법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두 손에 짐을 자주 들고 들어가는 어떤 생활 패턴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좀 편리함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고객님들께는 폴드 스윙도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내 새 집을 꾸미는 그 인테리어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많은 얘기를 회자하실 정도로 인테리어감에서는 1등의 강자 원슬라이딩 도어이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문 하나 의 넓이가 현관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 문 하나가 통째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95%를 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 원슬라이딩이죠. 원슬라이딩은 통창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이 총 6분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렇게 6분할, 6면이 나오는 6분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통창이나 또는 이런 4분할 정도의 분할 개수를 가지는 좀 단조로운, 좀 심플한 형태를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이 원하시는 이런 아치 디자인도 정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4분할 디자인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설치 위치는 자, 이쪽 끝단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벽에서 가장 돌출되는 부위의 선상에 멈추게 되는데요. 자, 우선 조금 더 살짝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바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죠?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거고요. 만약에 뭐 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선상까지 열립니다. 이 손잡이가 다 들어가 버리면은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잡이 정도의 넓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열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안쪽에서 한번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끝단에 레일이 좀 잘 안 맞는데 이걸 좀 맞추겠습니다. 네, 레일은 이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레일의 형태는 돌출 레일입니다. 이 돌출 레일인데요. 약 5mm 정도 높이로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 새 아파트라서 이 강화마루를 좀 이렇게 절단해서 파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출 레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이쪽에 좀 열었는데 보면 이 스위치 박스가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 박스가 닫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문이 좀 이격이 됩니다. 벽에서 이격이 돼서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제 열었을 때 당연히 이
뒤쪽 이면에 숨기 때문에 배열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작하는 데는 좀 걸림이 있죠. 근데 중문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열어놓고 사용하진 않잖아요. 닫아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 부분이 이렇게 덮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밀폐가 되느냐 라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 같은 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가장 돌출되는 부위에 제가 배열이 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치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이쪽 지금 모델링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신발장과 팬트리 도어 가장 측면 이 마감판을 보게 되면 이게 18T 1.8cm짜리 두께의 마감 판넬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한 1.8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 끝단에 이렇게 배열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 부분들은 모헤어라는 5mm 정도의 길이의 모헤어로 여기를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안이나 방풍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밀폐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좀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에 뭐 아치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좀 넣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다른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었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의 제품을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 원슬라이딩 트렌드는 좀 이렇게 단조로운 디자인들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관 같은 경우는 좀 인테리어를 진행했던 현관으로서 원 도어이거든요. 그래서 19 통창으로 그리고 강화철을 진행을 한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관이 넓어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게 바로 19입니다. 하지만 좀 더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좀 불투명한 유리이면서 이렇게 4분할 디자인을 좀 진행했는데 이 4분할 디자인이 요즘 가장 좀 많은 트렌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좀 단조로운 디자인으로는 이런 사구C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는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고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 여기는 보호할 수 없지만 현관의 좁은 공간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디딤돌 앞까지가 현관의 공간이라는 시각적인 느낌이 있고요. 자, 이쪽은 맞은편 방까지 이 현관의 깊이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상당히 넓음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의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를 진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더 현관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원슬라이딩도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하단 옵션을 진행하는 고객님도 되게 많으시고요. 앞서 4구씨 보여주는 4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면 분할이 4면일 때 4구라고 진행을 하고요. 블랙 컬러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스러움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고 또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할된 면은 다양한 유리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문다수 중문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투명 유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화이트에는. 그런데 조금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연출하시려면 이런 브론즈 유리를 좀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멋스러운 느낌을 또는 컬러를 가미할 수 있는 이런 현관의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브론즈 유리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다 열게 되면 이 손잡이 부분까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간살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문다수 중문의 원슬라이딩은 화이트, 블랙,
진 그레이, 샴페인 골드 이렇게 네 가지가 도장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형식인데 이거 외에 다양한 컬러도 랩핑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간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4개 세트가 한 세트인데 개수 단위대로 뭐 이렇게 절반을 칠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 간살 한 세트 구성에 이렇게 가로 라인을 하나 더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간살이거든요. 약 20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간살 구성인데 기본적으로 내추럴 컬러 같은 경우는 오크톤의 밝은 무늬가 있고 원력톤의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의 컬러 랩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느낌으로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이지만 또 이렇게 단단한 내구성이 우수한 형태로 오래도록 이런 변형되지 않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알루미늄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목으로 다 진행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어떤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으면서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하지만 기본 원슬라이딩보다 좀 가격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유리를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좀 이렇게 아래 하단을 판을 막아서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이제 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아래 아치 옵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만 할 수도 있고 아래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리고 유리를 이제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문틀 프레임에 브론즈 불투명 유리를 진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좁은 현관의 깊이가 제한된다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벽면까지가 현관인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로서 좀 답답함이 덜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이렇게 좁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방구의 아치가 있고 이렇게 코너 아치가 있거든요. 이 코너 아치도 요즘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구 아치에다가 아래가 너무 이렇게 밋밋하면 이런 식으로 라인 하나를 통해서 분할을 하는 이런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코너 아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원슬라이딩의 느낌을 다각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인테리어적인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좀 우수하거든요. 설치되는 구조물로서는 상당히 인테리어감들이 우수한 제품이 바로 원슬라이딩이라는 거. 그리고 84에이텍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원슬라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번 참고하셔서 내 집에 또 내 취향에 내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원하는 생활 패턴에 가장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분의 1 도어 그리고 4분의 3 도어가 두 개가 다 개방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어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이쪽 총고 그러니까 천장까지 가장 심플하게 많이 오픈되는 그러니까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한 느낌인데 원슬라이딩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이 비대칭 여닫이는 이제 밀거나 잡아다니는 이런 여닫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레트로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현관에 좀 설치를 해 보았는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깔끔하죠. 비대칭 여닫이는 이런 깔끔한 이런 스타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마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정갈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딩보다는 여닫이를 좀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도 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게 여닫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그런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대칭 여다지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정갈하고 깔끔하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단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비대칭 여다지는 하나의 문이 회전하는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가 문이 열릴 때 신발에 걸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형태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신발을 이 정도에 저희가 벗게 되거든요. 신발을 이 정도에 벗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밀고 들어가는 게 되면 다시 이제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는 또 다시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다 쓸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비대칭 여다지의 상당히 조금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자 이렇게 놓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렇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밀고 들어왔을 때 다 열면 자 이렇게 화장실과 간섭이 됩니다. 화장실에 나오는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회전 반경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 구동 방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사실 예측하지 못하셨다가 구매하셨다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혹시 고려치 못한 사항이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다지 중문에 대해서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도 원슬라이딩과 동일하게 아치 옵션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쪽, 아래쪽, 그리고 위쪽 옵션, 그리고 유리 분할, 그리고 여기는 위쪽만 아치 옵션에 나머지는 통창, 그리고 코너 아치, 그리고 대각선의 코너 아치, 이런 형태로 아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게 비대칭 여다지거든요. 자, 실제 상당히 슬라이딩 방식이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다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칭 여다지고, 비대칭 여다지는 이게 청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하면서도 이 아치 옵션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현관의 그 분위기를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연출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유리 같은 경우도 분할하고 아래를 부티명으로 해서 좀 더 디자인틱감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너 아치를 하게 되면서 아래 하단은 모르쇠로 유리를 진행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손잡이고요. 디귿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 형태로 디자인을 분할하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다지 중에는. 그리고 상당히 정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간결함, 그리고 레트로함, 그리고 우수한 개방감이 이 비대칭 여다지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구동 방식의 비대칭 여다지인데 옵션에 의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 불투명, 그리고 손잡이는 아치, 위아래 아치를 한 이 모습이 사실 누가 이 같은 중문이라고 구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은. 그래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변화무쌍한 디자인이 바로 비대칭 여다지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리만 투명, 그리고 손잡이만 바꿨을 뿐인데 또 상당히 개방감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하나로에 의해서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불투명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방감을 가져가셔서 좀 약간 좁을 수 있는 현관의 느낌을 상당히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바로 이게 유리의 선택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간살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랩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이제 모르쇠로 유리로 전체를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옵션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는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좀 더 개성 있는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대칭 여닫이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권장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발의 걸림 그리고 화장실의 걸림 이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를 꼭 참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마지막 선택에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저희 문다소에 리버서블이라는 중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문 같은 경우는 문 하나가 통째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처럼 벽면에서 수평하게 평행하게 구동되는 방식이 싫고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는 도어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다른 도어처럼 이렇게 분할 창이 아니라 문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전체 화이트 컬러 형태로 컬러감을 살렸고요. 좁은 공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도어입니다. 보시죠.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총 와이드의 95%가 개방되는 형태로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어입니다. 반자동형으로 아래 레일이 없으면서 자동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면서도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도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는 중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역시 동일하게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입니다. 거실 방향에 위치해야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현관 바깥에서도 바라봤을 때 통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거실에서는 현관이 일직선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하단을 막는다든지 이런 디자인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84A탑의 현관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심플하면서도 현관이 넓게 보이는 구동 방식의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제 열리는 모습의 도어를 한번 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손잡이 방향을 완전히 열어젖히면 이렇게 화장실 방향 쪽으로 100%다 95% 이상 이렇게 열리는 반고정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이나 삼연동이나 이런 여닫이까지는 아니고 도어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닫아야 되는 그런 수동형이거든요. 그런데 폴드 스윙 도어나 앞서 설명드린 이런 리버스블 도어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공간만큼 밀었다가 다시 놔두면 닫히는 이런 반자동형, 요즘은 이렇게 짐을 들고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도어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설치된 타 아파트 현관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이트 계열 쪽에 프레임, 그러니까 몸체 도어의 컬러, 그리고
유리 테두리의 컬러도 화이트 블랙 골드, 손잡이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현관의 모습은 전체 화이트 계열의 투명 유리에 블랙 손잡이로 상당히 깔끔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약간 어두운 계열, 징그레 계열도 상당히 브론즈 유리와 매칭을 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열렸을 때 이렇게 95% 개방이 되기 때문에 현관의 넓은 개방감은 100% 보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개방감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불투명 유리에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또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에 그리고 유리 테두리 골드에 손잡이 골드 이렇게 매칭도 가능하시고요. 또 지금은 이제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레이 컬러에 유리 몰딩과 손잡이 골드 그리고 하단 마금 했을 때 신발이 보여지는 부분들을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요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옵션을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유리에 분할이 없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막아도 상당히 좀 더 무게감이 아래로 슬리기 때문에 이런 신발장과 유사한 디자인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깨지지 않고 상당히 좀 잘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아래 하단을 막는 부분도 상당히 좀 권장을 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모르쇠로 유리를 했을 때도 상당히 디자인감이 살아납니다. 율동감이 상당히 우수하죠. 그래서 밋밋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모르쇠로 유리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서블로 잘 어울린 것 같고요. 전체 화이트 계열의 유리 테두리 흰색 밸런스 맞춰주고요.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이런 깔끔한 정갈 있는 느낌으로 현관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베이지 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따뜻한 감이 많이 들어서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화이트 계열입니다. 화이트 계열로 해서 모르쇠로 유리로 불투명하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바로 현관이 보이는 일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처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좁은 현관이에요. 여기가 98cm거든요. 상당히 좁은 현관의 모습인데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는 리버서블이 충분히 우수하고요. 하지만 우리 천안 일봉 공원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약 1m 20 정도이기 때문에 꼭 리버서블 도어가 아니라 폴더 스윙 도어나 원슬라이딩, 디태칭 하다지 다 모든 도어가 잘 어울리고 설치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연동 도어를 한번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연동 도어는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1m 18cm거든요. 지금 이제 스탠다드가 1m 18cm인데 대부분 오차 범위는 1, 2cm 안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정도 현관의 지금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보이는 이 3D는 1대1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제 열리는 폭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삼연동 같은 경우는 문짝 도어가 다 개방이 돼요. 다 탈착이 돼요. 다 떼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도어를 이렇게 네네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는 어떤 큰 짐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완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 중문 우리가 기본 지금 호반 서밋 같은 경우 옵션 했을 때 이 확장 부분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중문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이 확장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쪽 부분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인데 제가 커팅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네, 이제 철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철거를 해서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기존에 있던 이 벽이 철거가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기존에 벽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써서 기존에 이 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연동 중문이 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열리는 공간의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존의 옵션처럼 설치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벽을 철거하는 형태의 확장형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벽을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이 남는 부분에 이 중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데요. 이게 한 1m 60 정도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열릴 수 있는 폭은 이제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연동 옵션을 설치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철거만 진행을 하면 그리고 철거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연동으로 꼭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 이 현관을 놔두고 설치하기보다는 꼭 이렇게 이쪽 벽면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확장형으로 설치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 정도로 확장형을 설치하기는 좀 좋은 그런 형태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반 서밋 센트럴시티 1블럭 같은 경우는 꼭 84타입 삼연동은 이렇게 확장형으로 설치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장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느낌들이 나는지 실제 설치된 모습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장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무 현관이 좁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본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형인데 확장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하나가 이제 가리는 거죠. 이쪽 벽면을 철거를 한 거니까 안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신발장 부분으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열리는 폭이 상당히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연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확장형으로 선택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이트 계열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초슬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삼연동 확장형 충분히 추천드리고 권장드릴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하지 않고 설치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좁죠. 그래서 이 비율이 좀 예쁘진 않은데 확장형으로 되면 이 넓이가 총 1m 60이기 때문에 문 하나 가로가 한 50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삼연동 중문도 충분히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부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대 옵션이 이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화장대 옵션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 공간과 이 공간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분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떤 안방이 이 부분까지 연장선상이 있을 때 화장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숙면에 대한 기능을 좀 침범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다가 삼연동 중문을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리는 이제 방향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팬트리 선반장을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 여기 어떤 중문이나 이 화장대 옵션이 없어서 실제 보셨을 때는 이 너무 넓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이 있으면 안방의 공간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이제 팬트리 선반장이 들어와서 좀 적재 공간을 많이 넓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 화장대를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기존의 그 넓었던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삼연동의 설치 위치를 요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실제 여기 안방의 스위치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 끝스라에 맞춰서 화장대 이 몰딩 피해서 최대한 여기 끝스라에 와가지고 설치하시면 이 이후부터, 팬트리 선반장이 들어와서 드레스룸의 적재 공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화장대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장대를 놓게 되면 이쪽에서 이 화장대가 다 보이기 때문에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물건을 놔둘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 가이드는 이쪽 화장실 쪽 안쪽 벽에 설치하는 거를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이 이제 닫혀 있어야 좀 더 이제 안방의 느낌이 나니까 한번 닫혀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안방 같은 경우는 좀 불투명 유리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이쪽에 팬트리 이제 선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즈 같은 경우도 거의 1m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현관만큼 확장형으로 넓은 이렇게 개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충분히 이제 적재룸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분리에 중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외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춥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이 드레스룸 쪽에 중문 한번 꼭 고민하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제가 84A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해당 중문이 설치되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중문이 되게 안 좋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생활에 약간 아주 미세하게 한 번 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구매하는 거하고 몰라서 구매해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런 답답함들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부분, 그리고 좀 더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좀 찝어서 설명을 좀 드렸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내 집에, 그리고 내 스타일에,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중요한 좀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장시간 동안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오류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쁘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거실 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 공간들 같은 경우는 두짝 미서기 같은 여러 가지 도어들로 좀 가능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좀 간단히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쪽 반대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여기죠. 지금 보시면 이쪽 8번 부분,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두짝 미서기를 좀 많이 설치하시거든요.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진행하시고요. 이런 초슬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팬트리 선반장이 들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1600 사이즈로 이렇게 두짝 미서기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쪽 양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삼연동뿐만 아니라 두짝 미서기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짝 미서기 같은 경우는 절반만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드레스룸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좀 큰 짐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두짝 미서기가 아니라 삼연동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 거실 쪽 부분에 이쪽 부분들은 대부분 큰 짐이 이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 열리는 부분으로 충분히 짐을 다 가져올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3분할이 마음에 드시면 3분할이 가능하시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디자인이 단순해야 거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체적인 이제 복잡함이 좀 줄어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방향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혹여나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또는 카페상의 제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디테일하고 성심껏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